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집안 좋은 남자와 결혼을 반대하며 악담하던 친구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기분 나쁘게 해주고 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삶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이고 아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이 좀 늦은 편이라 아이가 이제 4살이네요. 남편은 저보다 1살 연하입니다. 1살 차이는 연하라는 느낌도 별로 없지만 가끔 어린 놈이 까불 때면 좀 열받기도 하네요. 집안 재력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 보면 결혼을 장사꾼 마인드로 하면 과연 그 결혼이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은 연애한 지 1년 만에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평생 노처녀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남친은 있었지만 딱히 이 남자와 살면 행복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사귈 때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남편도 홍기가 찬 나이라서 제가 결혼할 것이 아니라면 이 남자를 놓아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나이에도 가볍게 사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저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프로포즈 받았을 때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저보고 사귀자고 말했을 때 말을 돌려가며 거절했었습니다. 남편은 자꾸 말 돌리면 여기서 자기도 돌아서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사귀게 되었죠. 사귀는 사이가 되고 보면 볼수록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한결같이 저만 바라봐주는 남자였습니다. 사귀게 된 지 몇 달 지나 양가에서도 저희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고 많이 궁금해하셔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많이 좋게 봐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었죠. 제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이유는 집안 환경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어릴 때부터 노느라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분이셨죠. 엄마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후로 저희 아빠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이런 아빠를 확실하게 버리지 못하는 엄마도 답답하고 해서 집과 연을 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 혼자 감내하게 둘 수는 없어서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네요. 성격이 모질지 못한 것도 한몫했겠죠. 엄마가 마음에 걸려 집에 돈 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혼 전까지 모은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세요. 시아버지는 한 회사를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니셨다고 합니다. 정년 퇴직하실 연세가 훌쩍 지났지만 회사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다니고 계세요. 가족들 모두 퇴직하고 좀 쉬시라 말씀드려도 일하는 게 쉬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으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신 후에도 그 학교에 계속 나가고 계세요.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 저는 남편을 저희 집에 인사시키는 것이 좀 꺼려졌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내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났는데 집에 인사를 시키는 것조차 망설일 수밖에 없는 제 신세가 참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는 것, 특히 저희 아빠를 뵙게 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왔다가 남편이 저를 떠나버릴까봐. 친한 친구조차도 저희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하더군요. 집안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남자 쪽 부모님이 너를 허락하겠냐는 친구의 말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이니 수긍하게 되는 저는 상처를 받고 관계가 정리된다 해도 조금이라도 더 이 남자와 함께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줘야 이 남자가 덜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단을 내려 헤어짐을 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뵈었을 때 시부모님은 저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우리 아직 결혼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뭘 벌써 그런 걸 물어보냐 말해 주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뵌 적도 없었고 저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지만 제가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이었죠. 이런 배려가 참 넘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한참 과분한 사람인데 그런 남자가 저를 사랑해주고 있는데 나는 이 남자를 보내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항상 머리가 터질 듯 했습니다. 얼른 남편과 헤어지라고 하던 친구들 중 하나가 저에게 정 못 헤어질 것 같으면 사실대로 오픈해보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만약 저의 가정 환경이 약점이 된다면 그 남자가 거기까지인 것이니 네가 혼자 속 끓이고 있지만 말고 솔직하게 다 말을 하고 남자가 판단하도록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최선일 것이라고 조언해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뭔가 번쩍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전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지금 우리 부모님은 어떤 형편인지,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큰 소리로 웃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하길래 안 궁금한 척을 했지만 눈치는 대충 채고 있었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와 결혼하고 싶냐고 묻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너는 마음에 드는 식장과 드레스, 신혼여행지를 고르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그날이 남편과 이별하는 날이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저 그날 남편이 식장이나 고르라는 말에 한참 울었어요. 나 사실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 아니었구나. 나는 내 자신도 속이고 살았구나. 내 자신을 찾아줄 반려자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하는 행동을 보니 집안 환경이 문제될 아이가 절대 아니라고 하시며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아빠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저희 엄마는 딸 결혼에 방해를 하는 인간은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시며 아빠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혼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패스할게요. 결혼 과정에서 친정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시부모님은 제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먼저 걱정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셨어요. 친구들은 결혼식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부정적인 말들만 했습니다. 너의 가정 환경이 시댁의 약점이 될 것이다. 지금은 시부모님이 좋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계시지만 결혼하고 나면 시집살이가 시작될 것이다. 고생만 하다 이혼할 게 뻔한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시부모님을 잠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결혼식하고 집 들일 때도 친구들은 부정적인 말들만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말리는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사람 못 봤다고 하는 말에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친구들에게 그럼 양가 경제 수준이 꼭 비슷해야 결혼 상대냐고 했습니다.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그렇게 결혼해도 부부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부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친구들인 너희들은 뭐 다를 거 있겠냐고, 근데 너네들은 능력 있는 남자 왜 찾냐고 했어요. 우리 시부모님 사람 무시하는 분들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이니 이제 내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악담 그만하고 너희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결혼한 친구도 있었고 미혼인 친구도 있었거든요. 결혼한 친구에게 너는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데 왜 맨날 결혼 생활 힘들다고만 하냐고 했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너희가 나한테 조언을 가장해 악담을 퍼붓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냐고 했고 나는 남편도 좋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행복하게 살 테니 앞으로 내 걱정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친구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에게 전화해서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하다고 하는 친구는 2명 있었어요. 나머지 4명은 지금도 저를 욕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저 걱정해서 해준 말을 기분 나쁘게 듣는 속 좁은 년이라고요. 저와 계속 친구 사이를 유지하는 친구들은 저를 욕하고 다니는 친구들에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혼자 사시는 저희 엄마 늘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신다고요? 그럼 그 친구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한다네요. 저희 엄마는 혼자서 잘 살고 계세요.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시지만 혼자 벌어서 혼자 생활비 쓰고 사시니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결혼할 때 돈 관리는 남편 뜻대로 하고 맞벌이는 계속할 것이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할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서요. 그런데 저 혼자만 집안일 하는 것을 걸려서 남편이 시부모님께 한번 혼나고 남편과 함께 집안일해요.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앉아만 있으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배려받는 것도 익숙해지니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약간 바라는 마음이 들어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 쉽지 않네요. 친구의 조언에 따라 남편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했을 때 남편이 저를 떠났다면 상처를 받았겠지만 곧 회복이 되었겠죠. 그런데 남편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제 마음대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요. 만약 시부모님이 저를 반대해서 헤어지게 되었더라도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헤어진 것보다는 나았을 것이란 생각도 드네요. 저를 욕하고 다닌다는 친구들도 가끔은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좀 차갑게 굴더라고요. 그 친구들 마음을 잘 모르겠어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질투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더군요. 자기같이 잘난 남자와 결혼한 저를 질투해서 그런 것이라는데 웃음이 나면서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 맞다고 했죠.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연이 끊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복할 것이 걱정되는 친구들을 친구라 생각하기는 어려우니 말이죠.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후회는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옳은 말씀이네요. 스니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었나 봅니다. 부정적인 친구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않을까요?